태어나자마자 예상 수명이나 질병, 성격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위까지 부여되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아마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유전학적으로 조작되어 우수한 유전 형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인간이라는 종 자체의 기능이 향상되는 장밋빛 미래로 보여지지만 이 기술은 우리를 우생학이라는 함정으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유전체 편집 기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겨난 게 1990년대 후반인데 정확히 이때 이 기술의 미래를 예견한 영화가 개봉됐다면 믿으시겠나요? 우생학적 인식이 만연한 디스토피아 사회를 그린 1997년작 영화 가타카입니다. 저는 김하진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영화 가타카로 알아보는 미래의학의 윤리적 쟁점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유전공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자녀의 유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 지적 능력이 뛰어난 우월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반면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열등자로 취급되어 사회적으로 차별받곤 하죠. 주인공 빈센트 역시 열등자입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심장병과 같은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의 기대 수명은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빈센트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주 비행사가 되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빈센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제롬이라는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우월자의 신분을 빌려 가타카라는 우주 비행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철저한 게 정기적인 혈액, 소변, 머리카락 검사를 통과하려 제롬에게서 매일 샘플을 받아 준비하고 교체해요. 그러나 가타카의 디렉터가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수사관들에 의해 빈센트는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합니다. 심지어 수사관 중 빈센트의 동생이자 우월자로서 빈센트의 라이벌이었던 안톤이 빈센트가 열등자임을 의심하며 갈등은 더욱 고조되죠. 우주선의 출발이 머지않아 안톤은 빈센트에게 자수를 권고하며 수영 경기를 제안합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밤, 빈센트는 난 되돌아갈 힘을 남겨두지 않아서 널 이기는 거야 라는 명대사를 남기며 안톤을 이기고 우주선을 탈 수 있게 됩니다. 피로 얽혔으나 되려 피로 갈라져버린 두 형제의 운명. 제롬이 유전자가 아닌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한계를 초월함이 주는 힘을 그리는 영화 가타카. 그 이면으로는 유전적 한계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 강렬한 물음을 던집니다. 가타카에서 등장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 영화 개봉 후 30년 가까이 지난 현재 우리들에겐 별로 신기할 게 없는 기술이죠. 현재 인류는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유전자 은행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혈액 샘플이나 조직 세포로부터 DNA를 추출한 뒤 염기 서열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유전 정보가 모이면 각종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법 개발에 활용될 수 있지요. 다음으로는 유전자 편집 기술입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빈센트의 동생 안톤 기억나시나요? 안톤이 완벽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 해준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죠. 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발명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정확하게, 간단하게 잘라낼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원의 유전자 편집을 가능케 해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책에서 고치고 싶은 부분이 생겼을 때 활자를 파서 찍어내는 전 과정을 다시 거쳐야 했다면 지금은 유전자 가위로 인해 고치고 싶은 부분만 컨트롤 X, 컨트롤 V 하듯이 고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장 이런 연구가 동물에 적용된 사례로는 말라리아로 옮기지 않는 모기와 슈퍼근육 돼지 등이 있겠고요. 인간에게 적용됐을 때는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유전병이 후대로 이어지지 못하게 막는 용도 등으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냥 반길 일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역효과만 낳게 될 뿐이니까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 기술에는 인체 밖에서 편집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나 예측하지 못하는 변이가 일어나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해도 미리 알고 예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한 윤리적인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장 앞에 살펴본 영화도 유전공학으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유전자 편집의 윤리적 문제, 뭐가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위 기사는 2021년 7월 12일 발표된 세계보건기구 자문단의 보고서 중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적 표준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자문단의 수석과학자 수미야 스와미나탄 박사가 인간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과학이 모든 사람의 건강을 더 잘 지켜내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라 말한 내용 역시 찾을 수 있지요. 여기서 큰 단점이 부각됩니다. 바로 유전자 편집 기술과 관련된 국가별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유전자 편집이 앞으로도 허용된 채 남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선 가타카에서와 같이 사회 불평등 문제가 초래될 수 있겠습니다. 우수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 사용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은 빈익빈 부익부를 넘어 인간의 총체적 기능에 이르기까지 격차의 범위를 늘릴 수 있겠죠. 비용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모든 사람이 이 기술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역시 이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진짜 영화 안에서처럼 유전적 정보로 인해 사회적 계급이 부여되는 일도 아주 현실성 없는 얘기가 아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정의 자체도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무한한 잠재력을 담고 있기에 현재 인간의 모습을 넘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스티븐 호킹 박사에 대해 들어보셨죠? 이분의 마지막 저서이자 유작인 Brief Answers to the Big Questions, 거대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에서 일부 사람들은 인간의 형질을 발전시키려는 유혹을 끝내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유전공학을 이용해 초인류를 만들고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과 별에 퍼져 식민지를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만약에 유전자 편집을 통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모습과 아예 다른 생명체가 탄생한다면 여러분은 인간으로 인정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저는 선뜻 그러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래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유전공학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전자 편집을 통해 불치병을 치료할 수도, 기대 수명을 세계 단위로 늘리고 별들을 여행할 능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는지하고는 무관하게 이 기술은 점점 우리의 새로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한 개의 질문이 놓여집니다. 그런 미래가 도래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도록 허락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가타카의 빈센트처럼 열등자로 취급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첨단 의료 기술을 접근할 때 더욱 신중해야 접근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에 맞춰 새로운 사회 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저는 얘기를 마치고 이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